이게 뭐야? 나를 이렇게 써놓은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손에 쥔 책장이 바들바들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보며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게 진짜 저예요. 25년간 당신이 보지 못한 그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지는 걸 보면서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보이나 보네. 25년 동안 투명인간처럼 살아온 나라는 사람이. 그런데 이 이야기는 사실 아주 평범한 아침부터 시작됐습니다. 오전 7시 알람 소리가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습니다. 25회를 이렇게 살아왔으니 이젠 몸이 알아서 움직이는 겁니다. 거실 커튼 사이로 새어 들어오는 아침 햇살이 눈부셨고 공기는 서늘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하루가 시작되는 거죠. 부엌으로 들어가 냉장고 문을 열었습니다. 어제 손질해둔 시금치, 계란, 두부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된장찌개에 시금치나물, 계란말이면 되겠네. 손은 저절로 움직였습니다. 칼을 들고 도마 위에 두부를 올리고 물을 끓이고 25년 하루도 빠짐없이 이 시간에 이 자리에서 똑같은 일을 해왔습니다. 국물 끓는 소리가 보글보글 울려 퍼지고 고소한 된장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여보, 밥은? 침실 문이 열리며 남편 성진 씨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잠옷 차림에 머리를 헝클어뜨린 채 하품을 하며 걸어 나왔습니다. 인사도 없었습니다. 좋은 아침도 잘 잤어? 도 없었습니다. 그저 밥은? 이었습니다. 지금 하고 있어요. 저는 짧게 대답하며 계란을 후라이팬에 부었습니다. 지글지글 소리가 나고 노른자가 익어가는 게 보였습니다. 성진 씨는 식탁에 털썩 앉더니 리모컨을 집어들었습니다. 아침 뉴스가 켜졌고 앵커의 목소리가 거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물 좀. 고개도 돌리지 않은 채 그가 말했습니다. 물 좀 주세요. 도 아니고 물 좀 줄래? 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물 좀.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컵에 따라 그의 앞에 놓았습니다. 그는 컵을 들어 단숨에 들이켰고 트림을 했습니다. 고맙습니다는 없었습니다. 밥상을 차렸습니다. 된장찌개,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치, 깍두기. 성진 씨는 숟가락을 들더니 바로 입에 넣었습니다. 한 숟가락, 두 숟가락. 그러다 표정이 구겨졌습니다. 이거 간이 좀 싱거운데? 맛있어요도 아니고 수고했어요도 아니었습니다. 첫마디가 불평이었습니다. 소금 더 드릴까요? 아니, 됐어. 그냥 먹을게. 그는 인상을 쓰며 밥을 떠먹었습니다. 저는 맞은편에 앉아 조용히 밥을 먹었습니다. TV에서는 아침 연속극이 흘러나왔고 거실 시계 초침 소리만 또각또각 울렸습니다. 또 시작이네. 속으로 작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성진 씨는 석 달 전 회사에서 명예퇴직을 했습니다. 30년을 다닌 회사였지만 구조조정 명단에 이름이 올라갔습니다. 그 뒤로 그는 하루 종일 집에 있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TV를 보거나 소파에 누워 있거나 휴대폰을 들여다보거나 그리고 저를 부릅니다. 밥 차려달라고, 물 달라고, 저거 좀 치워달라고. 밥을 다 먹고 설거지를 하려는데 그가 또 말했습니다. 여보, 내 셔츠 좀 다려놔. 오늘 동창 모임 있어. 네. 그리고 구두도 좀 닦아놔. 먼지 많이 앉았어. 네. 대답은 했지만 손에 쥔 설거지 수세미가 꽉 쥐어졌습니다. 내가 뭐지?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정부도 아니고 비서도 아니고 난 뭐지?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돌리고 화장실을 청소하고
바닥을 쓸고 닦았습니다. 그렇게 3시간이 흘렀습니다. 성진 씨는 다려진 셔츠를 입고 외출했고 집엔 저 혼자 남았습니다. 조용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귀가 멍했습니다. 저는 작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안방도 아니고 거실도 아닌 집안에서 가장 작은 공간. 햇볕도 잘 들지 않는 이 방이 제가 유일하게 혼자 있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낡은 노트들이 빼곡히 쌓여 있었습니다. 25권. 하나하나가 1년치 일기였습니다. 25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써온 기록들. 맨 위에 있는 노트를 꺼냈습니다. 올해 일기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오늘 날짜를 적었습니다. 2025년 11월 24일 월요일.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오늘도 남편은 나를 보지 않았다. 아침 인사도 없었고 고맙다는 말도 없었다. 밥은? 물 좀. 간이 싱거운데? 25해를 이렇게 살아왔다. 나는 언제부터 투명인간이 됐을까? 밥을 차려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당연하다는 표정뿐이다. 오늘도 나는 존재하지 않았다. 펜을 놓았습니다.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25년. 28살에 결혼해서 올해 53. 인생의 절반을 이렇게 살아왔습니다. 문득 서랍 깊숙이 있는 오래된 노트 한 권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결혼 첫 해에 쓴 일기장. 꺼내서 펼쳤습니다. 젊은 날의 제 글씨가 선명했습니다. 1999년 3월 5일. 오늘 성진이가 당신 글 참 잘 쓰네라고 말해줬다. 대학 때 문예창작과 나온 거 아니까 언젠가 책 한 권 써보라고. 기분이 좋았다. 그래, 나도 언젠가 내 이야기를 쓰고 싶다. 우리 이야기를, 이 설레는 시간들을 글로 남기고 싶다. 웃음이 나왔습니다. 씁쓸한 웃음. 언젠가 책 한 권 써보라고 했었지. 그런데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결혼하고 석 달 뒤 제가 노트북 앞에 앉아 있으면 성진 씨가 말했습니다. 여보, 밥은 언제 해? 글은 나중에 써도 되잖아. 나중에. 항상 나중이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육아를 하고 시댁을 모시고 나중에는 영영 오지 않았습니다. 오후 5시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냉장고에서 돼지고기를 꺼내고 양파와 당근을 썰었습니다. 칼질하는 소리만 부엌에 울렸습니다. 톡톡톡.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성진 씨의 목소리. 술 냄새가 났습니다. 모임 어떠셨어요? 그냥 그랬지 뭐. 애들이 다들 아직 현역이라고 자랑질이더라고. 그는 소파에 몸을 던지듯 앉았습니다. 저녁은 뭐야? 제육볶음 하려고요. 또 그거야? 어제도 고기 아니었어? 어제는 생선이었는데. 속으로 중얼거렸지만 입 밖으로 내지 않았습니다. 그럼 다른 걸 할까요? 아니, 됐어. 그냥 해.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하고는 TV를 켰습니다. 저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왔습니다. 또 시작이네. 고기를 볶는 냄새가 퍼졌고 매운 양념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밤 10시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성진 씨가 TV를 보는 동안 저는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노트를 펼쳤습니다. 오늘 아침에 쓴 일기 아래에 저녁에 있었던 일을 덧붙여 적었습니다. 저녁에 남편이 돌아왔다. 술 냄새를 풍기며 저녁은 뭐야? 하고 물었다. 제육볶음이라고 했더니 또 그거야? 라고 했다. 뭘 해도 마음에 안 드나 보다. 아니, 애초에 관심이 없는 건지도 모르겠다. 그저 배를 채우기 위한 연료일 뿐. 나도 마찬가지다. 25해 동안 나는 그저 이 집을 돌리는 부품 같은 존재였다.
펜을 놓고 서랍을 열었습니다. 25권의 노트가 다시 눈에 들어왔습니다. 하나하나 꺼내서 책상 위에 쌓았습니다. 1999년부터 2024년까지 이 안에 내 인생이 다 들어있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체념도 모든 것이 이 노트 안에 있었습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본다면 어떨까? 내 이야기를, 이 25회의 기록을 누군가 읽는다면? 허무맹랑한 생각이었습니다. 누가 보겠습니까? 평범한 주부의 일기를. 하지만 그 순간 가슴 한쪽이 두근거렸습니다. 언젠가, 정말 언젠가는 작은 방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거실에는 성진 씨가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자러 안 가세요? 너나 먼저 자. 나 이거 보고 갈게. 저는 안방으로 들어가 불을 껐습니다.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25년을 이렇게 살았구나. 앞으로 25년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그 생각을 하니 갑자기 숨이 막혔습니다. 아니야.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뭔가 달라져야 해. 이대로는 안 돼.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는 몰랐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꿈을 꿨습니다. 제가 누군가 앞에 서 있고 많은 사람들이 제 말을 듣고 있는 꿈이었습니다. 오전 9시, 그날도 똑같은 아침이었습니다. 알람보다 먼저 눈을 뜨고 부엌으로 가서 아침을 차리고 성진 씨는 밥은? 이라고 물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달랐습니다. 어젯밤 꿈 이후로 제 안에 무언가 꿈틀거리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은 안 돼. 그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아침을 차려놓고 식탁에 앉았습니다. 성진 씨는 여느 때처럼 TV를 켜고 밥을 떠먹었습니다. 여보, 제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응? 그는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요즘 제가 뭐 좀 배워볼까 해요. 뭘? 글쓰기 강좌 같은 거요. 구청에서 하는 거 있던데. 그제야 그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눈빛이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글쓰기, 또 그 소리야? 대학 때 전공이기도 했고 제가 좋아하는 일이잖아요. 좋아하는 일이면 뭐해? 돈 돼? 칼날 같은 말이었습니다.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요. 아니긴 뭐가 아니야. 당신 나이가 몇인데 지금 와서 글쓰기를 배워?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53이면 이제 정신 좀 차려야지.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그 말이 가슴에 박혔습니다.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밥 차리고 빨래하고 청소하고 설거지하고 그런데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네.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성진 씨는 다시 TV를 보며 밥을 떠먹었고 저는 식탁에 앉아 식은 국을 바라봤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설거지를 끝내고 빨래를 널고 바닥을 닦았습니다. 몸은 움직이는데 마음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성진 씨는 친구들과 골프 약속이 있다며 나갔고 집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작은 방으로 들어가 노트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펜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뭘 써야 하지? 화가 났습니다. 슬펐습니다. 무엇보다 허무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지?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고 집안을 돌보고 그게 잘못된 건가요? 그런데 왜 저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된 걸까요? 집에만 있으면 미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가방을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 입구에 있는 작은 카페. 평소엔 잘 가지 않던 곳이었지만 오늘은 어딘가 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은은한 커피 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손님은 몇 명 없었고 조용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자리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오가고 아이들이 웃으며 뛰어다니고 햇살이 따스했습니다. 다들 바쁘게 사네. 그런데 저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커피를 마시며 무심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SNS를 켰습니다. 타임라인에는 친구들의 일상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여행 사진, 맛집 사진, 손주 사진. 다들 행복해 보이네. 스크롤을 내리다가 한 게시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50대 여성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우리들의 이야기방. 클릭했습니다. 게시판에는 수많은 글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남편이 저를 가정부 취급해요. 결혼 30년 감사하단 말 한 번 못 들어봤습니다. 저도 뭔가 하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요. 나랑 똑같잖아. 가슴이 뛰었습니다. 저만 이렇게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수많은 여성들이 저와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댓글들을 읽어 내려갔습니다. 저도 그래요. 힘내세요. 우리 같이 힘내요. 언젠가는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 수 있을 거예요. 따뜻한 말들이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글쓰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25년 나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글을 써내려갔습니다. 결혼한 지 25년이 됐습니다. 그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을 차렸고 빨래를 했고 청소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단 한 번도 고맙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밥은? 물 좀. 이거 좀 치워. 명령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아침 제가 뭔가 배우고 싶다고 했더니 남편이 말했습니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저는 그동안 뭘 한 걸까요? 25년 동안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건가요? 아니면 애초에 제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지금 너무 외롭습니다. 글을 다 쓰고 잠시 망설였습니다. 올려도 될까? 하지만 마음 한쪽에서는 이렇게 속삭였습니다. 올려봐. 누군가는 이해해 줄 거야. 저는 등록 버튼을 눌렀습니다. 카페에서 돌아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김치찌개를 끓이고 된장을 풀고 밥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은 자꾸 휴대폰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댓글이 달렸을까? 저녁을 다 차려놓고 성진 씨가 돌아오기 전에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커뮤니티 앱을 켰습니다. 알림이 27개나 떠 있었습니다. 뭐야 이게? 황급히 클릭했습니다. 댓글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도 똑같아요. 눈물 나네요. 25년. 정말 긴 시간이셨겠어요. 힘내세요. 작성자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 모두 같은 마음이에요. 이 글 읽고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아서요. 언니, 우리 같이 힘냅시다. 27개의 댓글. 모두가 공감과 위로였습니다. 나만 그런 게 아니었구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25년 동안 혼자 삼켜왔던 감정들이 한 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성진 씨의 목소리. 저는 황급히 눈물을 닦고 휴대폰을 치웠습니다. 저녁 됐어요. 오, 그래. 배고팠는데 잘 됐네. 그는 식탁에 앉았고 저는 밥상을 날랐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제 안에 무언가 달라지고 있었습니다. 25년을 이렇게 살았지만 앞으로는 아니야. 성진 씨가 잠든 뒤 저는 다시 작은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휴대폰을 켜고 커뮤니티에 들어갔습니다. 댓글이 43개로 늘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읽어 내려갔습니다. 모두가 제 마음을 이해해주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댓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작성자님, 글 정말 잘 쓰시네요. 이런 이야기를 책으로 내면 어떨까요? 저 같은 사람들에게 큰 위로가 될 것 같아요. 책?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래, 예전에 남편도 말했었죠. 당신 글 잘 쓰네. 언젠가 책 한 권 써봐. 하지만 그 언젠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이라면? 저는 서랍을 열어 25권의 노트를 꺼냈습니다. 25년간의 기록. 기쁨, 슬픔, 분노, 체념. 모든 감정이 이 안에 담겨 있었습니다. 이걸 책으로 만든다면? 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위로가 된다면?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켰습니다. 먼지가 수북이 쌓인 오래된 노트북. 결혼 후 거의 사용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전원을 켜고 워드 프로그램을 열었습니다. 하얀 화면이 떴습니다. 커서가 깜빡였습니다. 저는 천천히 타이핑을 시작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참는다. 마이너스 25년 투명인간으로 살아온 한 여자의 이야기 마이너스. 제목을 정하고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시작이야. 이제 시작이야. 그날 이후 제 삶에 작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성진 씨가 외출한 틈을 타 저는 작은 방에서 노트북을 켰습니다. 25권의 일기장을 옆에 쌓아두고 하나하나 펼쳐가며 글을 썼습니다. 결혼 첫날의 설렘, 아이를 낳고 느낀 벅찬 감정, 시어머니와의 갈등, 남편의 무심함에 울었던 밤들, 모든 순간이 생생했습니다. 타자를 치는 소리만 작은 방에 울렸습니다. 타닥타닥. 25년이 이렇게 긴 시간이었구나. 글을 쓰면 쓸수록 제 인생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힘들었던 순간도 많았지만 견뎌냈습니다. 외로웠던 밤도 많았지만 버텼습니다. 나 꽤 대단한 사람이었네. 처음으로 제 자신이 자랑스러웠습니다. 점심을 차려놓고 성진 씨가 식사를 하는 동안 저는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커뮤니티에 두 번째 글을 올렸습니다. 결혼 25년 제가 가장 후회하는 것. 제가 가장 후회하는 건 제 꿈을 포기한 겁니다. 결혼 전 저는 작가가 되고 싶었습니다. 대학에서 문예 창작을 전공했고 언젠가 책을 쓰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결혼 후 나중에라는 말만 반복했습니다. 아이 키우고 나중에, 시댁일 끝나고 나중에.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습니다. 이제 와서 후회해봤자 소용없지만 그래도 말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꿈을 포기하지 마세요. 나중은 없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글을 올리고 댓글을 기다렸습니다. 10분도 안 돼서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맞아요. 나중은 정말 오지 않더라고요. 저도 꿈 포기했어요. 이제라도 다시 시작해 볼까요? 작성자님 글 읽으면 힘이 나요. 감사합니다. 내 글이 누군가에게 힘이 되고 있어. 뿌듯함이 밀려왔습니다. 저녁 식사 중이었습니다. 성진 씨가 반찬을 집어먹으며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뭐하고 지내? 깜짝 놀랐습니다. 들켰나? 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집안일 하죠. 이상하네. 요즘 표정이 좀 밝아진 것 같던데. 표정이 밝아졌다고? 그래요? 별일 없어요. 그래. 뭐 좋은 일 있으면 나도 얘기해줘. 그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밥을 먹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직은 말 안 하는 게 좋겠어. 무슨 일인지도 모르는데 말했다간 또 쓸데없는 짓 하지 말라고 할 게 뻔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매일 글을 썼습니다. 원고가 50페이지를 넘어섰습니다. 이 정도면 책이 될 수 있을까?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출판사에 어떻게 연락하는지, 원고를 어떻게 보내는지,
막막했습니다. 그날도 카페에 앉아 노트북으로 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실례합니다. 혹시 글 쓰고 계세요? 고개를 들었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 옆 테이블에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두꺼운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습니다. 네, 그렇네요. 저도 출판 쪽 일을 하는데요. 혹시 작가님이세요? 작가님? 처음 들어보는 호칭이었습니다. 아니요, 그냥 취미로 쓰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집중하시는 모습이 진짜 작가 같으세요. 그녀는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다운 출판사 편집장 김민정. 출판사 편집장.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혹시 무슨 내용 쓰고 계세요? 말씀하기 불편하시면 괜찮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가 또 올까요? 사실은요. 저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결혼 25년 동안 겪은 일들을 쓰고 있어요. 에세이 같은 거요. 오, 에세이. 요즘 중년 여성분들 에세이가 정말 인기거든요. 민정 씨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혹시 제가 한번 읽어봐도 될까요? 출판 가능성이 있을지 봐드리고 싶어서요. 출판 가능성? 꿈인가 생시인가? 정말 괜찮을까요? 물론이죠. 제 메일 주소 드릴게요. 원고 보내주시면 검토해 드릴게요. 민정 씨는 명함 뒷면에 메일 주소를 적어 건넸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을 받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원고를 다시 읽어봤습니다. 이 정도면 보내도 될까? 걱정이 앞섰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설렘도 있었습니다. 일단 보내보자. 안 된다고 해도 잃을 건 없잖아. 저는 원고 파일을 첨부하고 메일을 작성했습니다. 제목 원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박영희. 안녕하세요. 오늘 카페에서 배웠던 박영희입니다. 원고 첨부합니다. 부족한 글이지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떨리는 손으로 전송 버튼을 눌렀습니다. 휙 마이너스. 메일이 날아갔습니다. 이제 기다리는 일만 남았습니다. 사흘 동안 휴대폰만 들여다봤습니다. 답장이 올까 안 올까? 성진 씨는 왜 자꾸 휴대폰만 보냐고 투덜거렸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새 메일이 도착했습니다.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황급히 메일함을 열었습니다. 발신자 김민정. 제목 원고 검토 부탁드립니다. 마이너스 박영희. 영희 작가님, 안녕하세요. 원고 잘 읽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깜짝 놀랐습니다. 이 글은 단순한 일기가 아니라 우리 시대 중년 여성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기록입니다. 출판하고 싶습니다. 시간 되실 때 한번 만나 이야기 나눠요. 꼭 책으로 내고 싶습니다. 김민정 드림.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출판하고 싶다고? 내 글을 책으로 내고 싶다고? 25년 동안 꿈꿔왔던 일이었습니다. 28살 때 포기했던 꿈. 그 꿈이 지금 53세 나이에 이루어지려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답장을 썼습니다. 제목 민정 편집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꿈만 같습니다. 언제든 시간 맞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전송을 누르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두 번째 장이 펼쳐지는 거야. 민정 편집장과의 첫 미팅 날이었습니다. 강남에 있는 작은 카페. 책들이 빼곡히 꽂힌 서가와 은은한 조명이 인상적인 곳이었습니다. 저는 거울을 보며 옷매무새를 고쳤습니다.
평소엔 입지 않던 깔끔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 작가처럼 보일까? 떨렸습니다. 카페 문을 열고 들어가니 민정 편집장이 손을 흔들며 반겼습니다. 영희 작가님, 여기요. 작가님. 여전히 어색한 호칭이었지만 이제는 조금 익숙해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커피 드릴게요. 아메리카노 2잔을 주문하고 민정 편집장은 두꺼운 서류 뭉치를 꺼냈습니다. 제 원고였습니다. 빨간 펜으로 빼곡히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작가님, 이 원고 정말 대단해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요즘 에세이 시장이 포화 상태거든요. 근데 이 글은 달라요. 민정 편집장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이건 단순한 푸념이 아니라 이 시대를 살아온 한 여성의 생생한 증언이에요. 증언. 그 단어가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출판하고 싶어요. 계약하시겠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제가 전문 작가도 아닌데. 작가님, 전문 작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정성이 중요한 거죠. 민정 편집장은 계약서를 꺼내 제 앞에 놓았습니다. 도서출판다운 마이너스 저작권 계약서. 심장이 두근거렸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궁금한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저는 천천히 계약서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인쇄, 저작권, 출간 일정. 모든 게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여기 사인하시면 돼요. 펜을 건네받았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괜찮을까? 성진 씨가 알면 뭐라고 할까? 하지만 이내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내 인생이야. 저는 떨리는 손으로 사인을 했습니다. 박영희.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축하드려요, 작가님. 민정 편집장이 악수를 청했습니다. 이제부터 원고 다듬는 작업 들어갈 거예요. 한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책 제목이요. 나는 오늘도 참는다 괜찮은데 조금 더 임팩트 있게 바꿔볼까요? 어떻게요? 나는 오늘도 참는다 마이너스 25년 투명인간으로 살았던 여자의 기록. 이건 어때요? 투명인간으로 살았던 여자. 정확한 표현이었습니다. 좋아요. 그걸로 해요. 좋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집으로 돌아오니 성진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어디 갔다 와? 마트 다녀왔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었습니다. 마트? 손에 아무것도 없는데? 아, 실수했습니다. 아, 필요한 거 없어서 그냥 구경만 하고 왔어요. 구경만?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네. 그는 다시 TV를 켰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들어가 저녁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쪽이 무거웠습니다. 언제까지 숨겨야 하지? 책이 나오면 어차피 들통날 텐데. 그날 밤 민정 편집장에게서 메일이 왔습니다. 제목 1차 편집 원고 보내드립니다. 영희 작가님, 1차 편집 원고 보내드려요.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들 검토해 주시고 수정 의견 주세요. 그리고 책 표지 디자인도 같이 보내드릴게요. 참고해 주세요. 첨부 파일을 열었습니다. 제 원고가 깔끔하게 편집되어 있었고 곳곳에 편집 의견이 달려 있었습니다. 이 부분 좀 더 구체적으로 써주세요. 여기는 감정선이 약한 것 같아요. 이 장면 정말 좋아요. 더 살려주세요. 편집장님이 이렇게 꼼꼼히 봐주시다니. 감동이었습니다. 그리고 표지 디자인. 심플하지만 강렬한 이미지였습니다. 하얀 배경에 혼자 서 있는 여성의 뒷모습. 그리고 제목. 나는 오늘도 참는다. 이게 내 책이구나.
실감이 났습니다. 저는 원고를 펼치고 하나하나 수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 수정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타자 치는 소리가 작은 방에 울렸습니다. 그때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여보, 점심 뭐? 성진 씨였습니다. 그는 제 노트북 화면을 봤습니다. 화면엔 원고 파일이 떡하니 열려 있었습니다. 3장. 시어머니의 무례함과 남편의 침묵. 뭐야, 이거?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들켰다. 아, 이건 또 글 쓰고 있었어? 내가 집안일이나 하라고 했잖아. 집안일 다 하고 쓰는 거예요. 제 시간에. 제 시간? 당신 시간이 어디 있어? 집안일이 당신 일이잖아.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만 좀 하라고.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쓸데없는 짓.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습니다. 저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쓸데없는 짓이 아니에요. 뭐? 이건 제 꿈이에요. 포기했던 꿈을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꿈? 53세 무슨 꿈이야? 나이가 뭐가 중요해요? 하고 싶은 일하는 게 중요하죠. 처음으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성진 씨는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당신 요즘 이상해. 예전 같지 않아. 예전처럼 고분고분하지 않다는 거죠?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원하는 대로만 살 순 없어요. 저도 제 인생이 있어요. 성진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문을 쾅 닫고 나갔습니다. 저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후련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제대로 된 말을 한 것 같아. 그날 저녁 성진 씨는 말이 없었습니다. 저도 먼저 말을 걸지 않았습니다. 식탁은 냉랭했고 식기 부딪히는 소리만 울렸습니다. 밥을 다 먹고 성진 씨가 입을 열었습니다. 당신 정말 그거 계속할 거야? 네.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중요해? 네, 중요해요. 성진 씨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알았어. 하고 싶은 대로 해. 근데 집안일은 제대로 해. 역시나 허락이 아니라 조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었습니다. 이미 시작한 일이었고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드디어 책이 완성됐습니다. 민정 편집장이 견본을 건넸습니다. 손에 쥔 책은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표지엔 제 이름이 선명하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참는다. 박영의 지음. 내 이름이 책에 박혔다.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축하드려요, 작가님. 정말 멋진 책이 나왔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꿈만 같아요. 이제 시작이에요. 홍보 시작하면 반응 올 거예요. 홍보요? 네, 온라인 서점에도 올라가고 SNS 홍보도 할 거예요. 그리고 북토크 행사도 준비 중이에요. 북토크? 내가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한다고? 떨렸습니다. 제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작가님 이야기니까요. 누구보다 잘하실 거예요. 책이 온라인 서점에 올라갔습니다. 민정 편집장이 링크를 보내왔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클릭했습니다. 화면에 제 책이 떴습니다. 나는 오늘도 참는다 -25년 투명인간으로 살았던 여자의 기록. 박영의 지음. 책 소개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결혼 25년 그녀는 투명인간이었다. 밥을 차려도 빨래를 해도 청소를 해도 고맙다는 말 한 번 듣지 못했다. 하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았다. 25년간 일기를 쓰며 자신의 이야기를 기록했고 마침내 세상에 목소리를 내기로 결심했다. 이 책은 우리 시대 중년 여성들의 삶을 고스란히 담은 증언이다.
증언. 그 단어가 다시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리뷰란을 내려봤습니다. 아직 리뷰는 하나도 없었습니다. 아무도 안 읽으면 어떡하지? 불안했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온라인 서점을 들어가 확인했습니다. 판매 순위는 1000위권 밖이었고 리뷰도 2~3개뿐이었습니다. 역시 안 되는구나. 실망스러웠습니다. 하지만 민정 편집장은 괜찮아요. 처음엔 다 그래요라며 위로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저녁을 먹고 설거지를 마친 뒤 휴대폰을 켰습니다. 커뮤니티에 알림이 수십 개 떠 있었습니다. 뭐지? 들어가 보니 제 책에 대한 게시글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이 책 꼭 읽어보세요. 마이너스 나는 오늘도 참는다. 작성자는 이순이라는 분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제목부터 가슴에 박혔어요. 나는 오늘도 참는다. 저도 60년을 참고 살았거든요. 이 책을 읽으면서 펑펑 울었어요. 작가님은 25년을 참았다고 하는데 저는 30년을 참았어요. 남편한테, 시댁한테, 아이들한테. 그런데 이 책을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나도 참지 말고 살아야겠다고. 여러분, 이 책은 우리 어머니의 삶이고 우리 이웃의 삶이고 바로 우리 자신의 삶입니다. 꼭 읽어보세요. 댓글이 1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저도 주문했어요. 제목만 봐도 울컥하네요. 이 책 꼭 읽어보고 싶어요. 우리 엄마 드려야겠어요. 이럴 수가.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침 일찍 민정 편집장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작가님, 대박이에요. 네. 무슨 일이세요? 책 판매량이 폭발했어요. 어제 하루 만에 500권이 팔렸어요. 500권이요? 네. 그리고 온라인 서점 베스트셀러 순위에 진입했어요. 지금 100위권 아니에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정말요? 네. SNS에서 입소문 타기 시작했어요. 커뮤니티에서 추천글이 올라가면서 완전 화제예요. 꿈인가요? 꿈 아니에요. 작가님, 이제 시작이에요. 앞으로 더 잘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온라인 서점에 들어갔습니다. 제 책이 베스트셀러 순위 87위에 올라 있었습니다. 리뷰는 50개가 넘게 달렸습니다. 이 책 읽고 울었어요. 제 이야기 같아서요. 25년 참았다는 작가님께 박수를 보냅니다. 우리 엄마도 이렇게 살았을 것 같아요. 엄마 드려야겠어요. 이 책은 단순한 에세이가 아니라 우리 시대의 기록입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내 이야기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닿고 있구나. 저녁 준비를 하는데 성진 씨가 퇴근했습니다. 다녀왔어. 저녁 거의 다 됐어요. 평소처럼 대화를 나눴습니다. 성진 씨는 여전히 제가 책을 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었습니다. 언제까지 숨길 수 있을까? 불안했지만 아직은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책은 계속 팔렸습니다. 이틀 만에 베스트셀러 순위 35위, 사흘 만에 20위, 일주일 만에 10위. 믿기지 않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민정 편집장은 매일 전화를 걸어 대박이에요. 중쇄 들어갔어요. 라고 외쳤습니다. 인터뷰 요청도 쏟아졌습니다. 여성지, 라디오, 팟캐스트 모두가 제 이야기를 듣고 싶어 했습니다. 첫 북토크 행사 날이었습니다. 작은 북카페에서 열리는 행사였지만 신청자가 50명이 넘었다고 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으로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좁은 공간에 의자가 빼곡히 놓여 있었고 사람들이 자리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대부분 50대에서 70대 여성분들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작가님. 민정 편집장이 반겼습니다. 준비되셨어요? 떨려요. 괜찮아요. 작가님 이야기만 하시면 돼요.
무대 위에 앉았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손이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기대와 응원이 가득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나는 오늘도 참는다를 쓴 박영희입니다.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책은 제 인생 25년을 담은 기록입니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집안을 돌보면서 저는 투명 인간이 됐습니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일기를 썼고 제 이야기를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렇게 책으로 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지만 계속 말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도 아마 저와 비슷한 삶을 사셨을 거예요. 참고 견디고 버텨온 시간들. 하지만 이제는 말하고 싶어요. 우리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사람이라고. 객석에서 누군가 눈물을 닦는 게 보였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세요. 박수가 쏟아졌습니다. 뜨거운 박수.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거구나. 내 목소리를 내는 것. 행사가 끝나고 사인회가 이어졌습니다. 사람들이 줄을 서서 책을 내밀었습니다. 작가님, 이 책 읽고 용기 얻었어요. 저도 이제 참지 않고 살려고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한 분 한 분 악수하고 사인을 하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분들의 손은 따뜻했고 눈빛은 진심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북토크 행사 이후 제 일상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휴대폰엔 메시지가 가득했습니다. 인터뷰 요청, 강연 제안, 독자들의 감사 메시지. 책은 계속 팔렸고 베스트셀러 순위는 5위까지 올라갔습니다. 하지만 성진 씨는 여전히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저는 그가 외출한 틈을 타 행사에 참석하고 인터뷰를 하고 돌아와서는 평범한 주부로 돌아왔습니다.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언제까지 이럴 수 있을까? 불안했습니다. 그날도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성진 씨는 친구들과 당구 치러 나갔고 저는 설거지를 마친 뒤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고 있었습니다. 민정 편집장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작가님, 이세 나왔어요. 지금 택배로 보냈으니 내일 도착할 거예요. 축하드려요. 이세라니. 가슴이 벅찼습니다. 첫 책이 이렇게까지 잘 될 줄은 몰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요. 달려가서 문을 열었습니다. 큰 박스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이세본이구나. 들어올리니 묵직했습니다. 거실로 가져와 박스를 뜯으려는데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다녀왔어. 성진 씨였습니다. 벌써? 당구장에서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습니다. 왔어요? 일찍 오셨네요. 친구가 급한 일 생겨서 일찍 끝났어. 그거 뭐야? 그가 박스를 가리켰습니다. 이거요? 그냥 온라인으로 주문한 거예요. 뭔데? 생활용품이요.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또 쓸데없는 거 샀네. 집에 있는 거 쓰면 되지. 그는 투덜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박스를 들고 작은 방으로 향했습니다. 작은 방 문을 닫고 박스를 열었습니다. 제 책이 20권 정도 들어 있었습니다. 새 책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한 권을 꺼내 펼쳤습니다. 나는 오늘도 참는다. 박영희 지음. 이세. 표지 안쪽에 작게 인쇄되어 있었습니다. 뿌듯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불안했습니다. 성진 씨가 알게 되면 어떡하지? 박스를 다시 닫고 책장 뒤에 숨겼습니다.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고등어를 굽고 된장찌개를 끓이고 나물을 무쳤습니다. 성진 씨는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여보, 저녁 됐어요. 알았어. 그는 느릿느릿 일어나 식탁으로 왔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그가 말했습니다. 요즘 당신 뭔가 바쁜 것 같던데?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바쁘지 않아요. 뭐? 아니, 자꾸 외출하고 휴대폰도 계속 보고 그냥 친구들이랑 연락하는 거예요. 친구? 무슨 친구? 동네 주민센터에서 알게 된 분들이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성진 씨는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조심해야 해.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처럼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진 씨는 안방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요. 또 택배? 문을 열었습니다. 작은 박스가 놓여 있었습니다. 민정 편집장이 보낸 새 계약서였습니다. 두 번째 책 출판 제안서. 거실로 가져와 소파에 놓고 다시 청소를 하러 갔습니다. 그런데 깜빡했습니다. 박스를 그대로 둔 채로 점심을 먹고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성진 씨는 거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이거 뭐야? 응?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성진 씨가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습니다. 택배 박스였습니다. 아, 박스를 열어본 것입니다. 이게 뭐냐고. 그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저는 황급히 거실로 나갔습니다. 성진 씨 손에는 제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나는 오늘도 참는다. 아니, 정확히는 책이 아니라 박스 안에 있던 저자 견본 5권이었습니다. 이게 뭐냐고.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책이에요. 책은 알겠어. 이게 당신 이름이야? 박영애? 네. 당신이 이걸 썼다고? 네.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성진 씨는 책을 펼쳐봤습니다. 차례를 보고 첫 장을 넘기고 본문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한참을 읽더니 그가 말했습니다. 이게 나 얘기야? 남편은 말했다. 밥은? 물 좀. 간이 싱거운데. 이거 나 얘기잖아. 당신 나를 이렇게 써놨어?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실이에요. 사실? 사실이라고? 25년 동안 당신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다 사실이에요. 성진 씨는 책을 탁 닫았습니다. 당신 미쳤어? 이걸 세상에 내놨다고? 네. 언제부터 이런 짓을 한 거야? 몇 달 전부터요. 몇 달 전? 그가 휴대폰을 꺼내 인터넷을 검색했습니다. 나는 오늘도 참는다를 쳤습니다. 화면에 제 책이 떴습니다. 베스트셀러 5위. 성진 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베스트셀러야? 네. 얼마나 팔렸는데? 2만 부요. 2만 부? 그는 리뷰란을 내려봤습니다. 리뷰는 500개가 넘게 달려 있었습니다. 이 책 읽고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했어요. 25년 참은 작가님 대단해요. 저도 참지 않겠습니다. 남편분은 이 책 보셨을까요? 창피하실 것 같은데. 이 책은 모든 남편들이 읽어야 합니다. 성진 씨는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걸 다 읽었다고? 네. 나를 이렇게 써놓은 걸 당신이 한 일을 쓴 거예요. 한 일?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당신한테 고맙다는 말 한 번 들어본 적 없어요. 그게 뭐가 잘못됐어? 집안일은 당신 일이잖아. 제 일이 아니에요. 우리 둘의 일이에요. 말도 안 돼.
내가 돈 벌어왔잖아. 그렇다고 저를 함부로 대해도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내가 언제? 매일이요. 매 순간이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신은 저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집안일 하는 기계로만 봤죠. 무슨 소리야? 이 책에 다 써놨어요. 25년간 당신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성진 씨는 할 말을 잃은 듯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책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이 책 회수해. 안 돼요. 회수하라고. 싫어요. 이건 제 이야기예요. 당신 이야기면 뭐해? 나까지 망신시키는데. 망신이 아니에요. 진실이에요. 진실? 당신이 뭘 안다고. 성진 씨는 소리를 지르고 문을 쾅 닫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바닥에 떨어진 책을 주워들었습니다. 표지가 구겨져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이렇게 살았구나. 눈물이 났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그날 밤 성진 씨는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저는 작은 방에 앉아 노트북을 켰습니다. 민정 편집장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편집장님, 남편이 알았어요. 곧 답장이 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제가 도와드릴 일 있으면 말씀하세요. 괜찮아요. 언젠가는 알 일이었어요. 작가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함께. 그 단어가 따뜻했습니다. 저는 커뮤니티에 들어가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 남편이 제 책을 알게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나는 오늘도 참는다를 쓴 박영희입니다. 오늘 남편이 제 책을 발견했습니다. 화를 냈고 회수하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거절했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고 제 목소리니까요. 25년을 참았지만 이제는 참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글을 올리고 댓글을 기다렸습니다. 5분도 안 돼서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님, 힘내세요. 잘하셨어요. 당당하세요. 작가님 덕분에 저도 용기 냈어요. 우리가 함께 있어요. 100개가 넘는 댓글이 달렸습니다. 모두가 응원이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가슴이 뜨거웠습니다. 성진 씨는 그날 밤 늦게 돌아왔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말없이 안방으로 들어갔고 아침에도 말이 없었습니다. 아침 식사는 냉랭했습니다. 저는 밥을 차려놓았지만 그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나가버렸습니다. 어디 가는 거지? 궁금했지만 묻지 않았습니다. 성진은 집 근처 대형 서점으로 향했습니다. 정말 베스트셀러일까? 2만 부나 팔렸다고?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내 영희가 쓴 글이라니. 25년 동안 집안일만 하던 그 사람이 서점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입구 정면에 베스트셀러 코너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나는 오늘도 참는다. 아내의 책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습니다. 이럴 수가.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책 옆에는 포스트잇이 빼곡히 붙어 있었습니다. 이 책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어요. 작가님께 감사드립니다. 모든 여성이 읽어야 할 책. 남편에게 선물했어요. 성진은 책을 한 권 집어들었습니다. 뒷표지를 봤습니다. 거기엔 영희의 사진이 있었습니다. 소박한 차림에 잔잔한 미소를 짓고 있는 아내. 박영애 작가는 25년간의 결혼 생활을 일기로 기록해왔으며 이 책은 그 기록을 바탕으로 쓴 첫 에세이다. 일기. 그러고 보니 영희는 항상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그게 전부 나에 대한 이야기였다고. 책을 펼쳤습니다. 차례를 보니 장마다 제목이 있었습니다. 1장, 결혼, 그리고 잃어버린 꿈.
2장 투명 인간이 되는 법. 3장 시어머니의 무례함과 남편의 침묵. 4장 밥은 물 좀. 간이 싱거운데? 시어머니의 무례함과 남편의 침묵. 4장을 펼쳤습니다. 남편은 매일 아침 같은 말을 한다. 밥은? 인사도 없다. 좋은 아침도 잘 잤어? 도 없다. 그저 밥은? 뿐이다. 나는 25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밥을 차렸다. 하지만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들어본 적이 없다. 어느 날 내가 요즘 제가 뭐 좀 배워볼까 해요라고 말했을 때 남편은 이렇게 대답했다. 집안일이나 제대로 해. 25년을 제대로 하지 않았단 말인가? 아니면 애초에 내 존재 자체가 중요하지 않았던 건가? 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말했나?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같지도 않았습니다. 아마 그랬을 것입니다. 다른 장을 펼쳤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남편은 말했다. 우리 마누라는 글이나 쓰고 앉아 있어. 집안일도 제대로 안 하면서. 사람들이 웃었다. 나를 바보 취급하는 웃음이었다. 그날 집으로 돌아와 나는 25년간 쓴 노트를 꺼내봤다. 그 안엔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왔는지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날, 성진은 그날을 기억했습니다. 친구들과 골프장에서 만났을 때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영희는 그렇게 받아들였구나.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책장을 넘기다 한 문장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오늘도 참는다. 내일도 참을 것이다. 하지만 언젠가는 참지 않을 날이 올 것이다. 그날이 바로 오늘이었구나. 성진은 책을 덮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사람들이 영희의 책을 집어들고 계산대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중년 여성뿐만 아니라 젊은 여성들도 심지어 남성들도 모두가 영희의 이야기에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형편없는 남편이었나?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성진은 책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아 책을 처음부터 끝까지 읽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습니다. 영희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슬픔, 분노, 체념, 그리고 마침내 찾아온 용기. 모든 감정이 글 속에 생생하게 살아 있었습니다. 책을 다 읽고 성진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구나. 25년 동안 나는 영희를 한 번도 사람으로 본 적이 없었구나. 영희는 작은 방에서 노트북으로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두 번째 책 원고를 쓰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는 법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타자 소리가 작은 방에 울렸습니다.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성진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영희의 책이 들려 있었습니다. 읽었어. 서점 가서 내 책 봤어. 베스트셀러 코너에 산더미처럼 쌓여 있더라. 그래요. 그리고 다 읽었어. 성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정말 이렇게 했어? 네. 미안해. 그 말에 영희는 놀라 고개를 들었습니다. 25년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습니다. 정말 미안해. 나는 몰랐어. 뭘 몰랐어요? 내가 이렇게 힘들어했는지. 성진은 책을 내려놓았습니다. 이 책 읽으면서 깨달았어.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나는 내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한다고 생각했어. 그게 내 역할이라고. 그게 잘못된 거예요. 알아. 이제 알겠어. 성진은 영희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용서해줘. 제발. 영희는 그를 내려다봤습니다. 25년 동안 자신을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당연하게 여겼던 남자. 그 남자가 지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기쁘지 않았습니다. 왜 지금에서야? 왜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고 나서야? 왜 사람들이 알고 나서야? 만약 책이 팔리지 않았다면? 만약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았다면? 그래도 사과했을까요? 아니었을 것입니다. 일어나세요. 영희야. 일어나라고요. 성진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이제 와서 사과해봤자 소용없어요. 그래도 25년이에요. 25년 동안 당신은 저를 투명인간으로 만들었어요. 영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하면 다 용서가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모르겠어요. 저도 모르겠어요. 영희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지금 당장은 당신 얼굴도 보기 싫어요. 그러니까 나가주세요. 영희야, 제발. 나가요. 영희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성진은 더 이상 말하지 못하고 방을 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영희는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눈물이 나는 거지? 화가 나야 했습니다. 후련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왜 슬픈 걸까요? 25년을 함께 산 사람인데, 한때는 사랑했던 사람인데, 복잡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분노, 슬픔, 허무함, 그리고 이상하게도 약간의 연민. 하지만 돌아갈 순 없어. 이미 너무 멀리 와버렸습니다. 영희는 노트를 꺼내 마지막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남편이 사과했다. 25년 만에 처음으로. 하지만 기쁘지 않았다. 너무 늦었다. 나는 이미 다른 사람이 됐다. 더 이상 참지 않는 사람. 내 목소리를 가진 사람. 이제 나는 나를 위해 산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성진은 조용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스스로 커피를 타 마셨고 설거지도 했습니다. 말수가 줄었고 저를 조심스럽게 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일주일 동안 저는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과 계속 살 수 있을까? 용서할 수 있을까? 아니면 새로운 시작을 해야 할까? 답은 명확했습니다. 그날 아침 저는 식탁에 앉아 성진 씨를 마주했습니다. 성진 씨, 25년 만에 처음으로 이름을 불렀습니다. 응? 저 이 집 나갈게요. 뭐? 작업실 구했어요. 거기서 살면서 글 쓸 거예요. 성진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잠깐만, 그게 무슨 소리야? 제가 살 곳을 구했다는 거예요. 이혼하자는 거야? 지금 당장은 아니에요. 근데 떨어져 살 거예요. 왜? 내가 미안하다고 했잖아. 미안하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천천히 말을 이어갔습니다. 25년 동안 당신은 저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요. 이제 알았잖아. 이제 달라질 거야. 달라진다고요? 일주일 동안 설거지 몇 번 했다고 달라졌다고 생각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모르겠어요. 근데 확실한 건 저는 더 이상 여기서 살 수 없어요. 성진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내일 이사해요. 짐은 많지 않아요. 성진은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미안해. 저도 미안해요.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편집을 하는 방과 제가 살 수 있는 방이었습니다. 햇볕이 잘 드는 남양방. 책상 하나, 침대 하나, 옷장 하나. 그게 전부였지만 충분했습니다. 짐을 풀며 25권의 일기장을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25년간의 기록. 이제 이 기록들은 새로운 이야기의 재료가 될 것입니다.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맞은편 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고 있었고 작은 공원에는 노부부가 산책을 하고 있었습니다.
평범한 풍경이었지만 오늘따라 특별하게 보였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내 인생의 두 번째 장. 민정 편집장과의 미팅이 있었습니다. 작가님, 요즘 어떠세요? 좋아요. 정말 좋아요. 작업실에서 잘 지내시고 있어요? 네, 너무 좋아요. 제 공간이 생겼다는 게 믿기지 않아요. 민정 편집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서요, 두 번째 책 얘기해 볼까요? 네. 이번엔 참지 않는 법에 대해 쓰신다고 했죠? 네. 어떻게 자기 목소리를 찾고 어떻게 당당하게 사는지에 대한 이야기예요. 완벽해요. 독자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민정 편집장은 서류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송 출연 제의가 들어왔어요. 방송요? 네, 아침 토크쇼인데요. 작가님 이야기를 나누고 싶대요.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작가님 이야기잖아요. 첫 방송 출연 날이었습니다. 분장을 받으며 거울 속 제 모습을 봤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화장을 한 얼굴. 이게 나야? 낯설었지만 동시에 설렜습니다. 작가님, 준비되셨어요?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네, 준비됐어요. 스튜디오로 향했습니다. 진행자가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었습니다. 박영애 작가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작가님의 책 나는 오늘도 참는다가 정말 큰 화제인데요. 베스트셀러 1위까지 올라갔죠? 네, 감사하게도요. 이 책을 쓰시게 된 계기가 궁금한데요. 25년 동안 제가 투명인간처럼 살았거든요. 카메라가 저를 클로즈업 했습니다. 남편에게, 시댁에게, 심지어 제 자신에게도 투명인간이었어요. 그래서 일기를 쓰기 시작하셨다고요? 네, 일기가 제 유일한 탈출구였어요. 그 안에서만큼은 제 목소리를 낼 수 있었죠. 그 일기가 결국 책이 된 거군요. 네, 맞아요. 진행자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시청자분들께 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더 이상 참지 마세요. 자신의 목소리를 내세요. 당신이 원하는 삶을 사세요. 나이가 많다고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53세 작가가 됐어요. 결코 늦지 않았어요. 진행자가 박수를 쳤고 객석에서도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방송 이후 제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강연 요청이 쏟아졌고 인터뷰 제의도 계속됐습니다. 두 번째 책 집필도 순조롭게 진행됐습니다. 그날 오후 노트북 앞에 앉아 원고를 마무리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마이너스 자기 목소리를 찾아가는 여자의 이야기 마이너스. 마지막 문장을 썼습니다. 나는 이제 더 이상 참지 않는다. 내가 원하는 삶을 산다. 내 목소리를 낸다. 그리고 당당하게 걷는다. 이것이 내가 선택한 인생이다. 타자를 멈추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노을이 하늘을 붉게 물들였습니다. 아름답네. 예전에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는 보였습니다. 노을도 바람도 나무도 제 자신도. 성진은 빈 거실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식탁에는 배달 음식 용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치킨 한 조각을 집어먹으며 그는 영희의 책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미 5번째 읽는 것이었습니다. 읽을 때마다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형편없는 남편이었는지, 영희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 25년. 그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휴대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영희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지만 이내 내려놓았습니다. 지금 전화하면 뭐라고 하지? 미안하다고? 돌아오라고? 그럴 자격이 없었습니다. TV를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때 자막이 떴습니다. 베스트셀러 작가 박영희 두 번째 책 출간 예정. 화면에 영희가 나왔습니다. 인터뷰 중이었습니다. 두 번째 책은 어떤 내용인가요? 참지 않고 사는 법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기 목소리를 찾는 법이요. 영희의 얼굴은 밝았습니다. 예전에는 볼 수 없었던 표정이었습니다. 저렇게 웃을 수 있었구나. 성진은 화면 속 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저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작가 박영희. 수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는 사람. 당당하게 자기 삶을 사는 사람. 나는 뭐지? 성진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25년 동안 나는 뭘 한 거지? 답은 없었습니다. 저는 책상 앞에 앉아 새 노트를 꺼냈습니다. 이제는 일기가 아니라 새 책의 첫 장이었습니다. 펜을 들고 천천히 제목을 썼습니다. 53, 나는 작가가 됐다. 그리고 첫 문장을 적었습니다. 인생은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다. 중요한 건 용기다. 나는 53세 작가가 됐다. 그리고 비로소 나답게 살기 시작했다. 펜을 놓고 미소 지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커피 한 잔이 놓여 있었고 창밖으로는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조용했지만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게 내가 원했던 삶이야. 노트북을 열어 커뮤니티에 마지막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제목 감사합니다. 그리고 시작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영희입니다. 이 커뮤니티에 처음 글을 올린 게 몇 달 전인데 벌써 이렇게 됐네요. 여러분 덕분에 용기를 얻었고 책을 냈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지금 저는 제 작업실에서 두 번째 책을 쓰고 있어요.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더 이상 참지 마세요. 당신의 이야기를 하세요.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댓글이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작가님 덕분에 저도 변했어요. 감사합니다, 작가님. 다음 책 기대할게요. 우리 함께 참지 말아요. 저는 하나하나 댓글을 읽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 혼자가 아니구나. 우리 모두 함께 걷고 있구나. 자정이 되었습니다. 저는 창가에 서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별이 빛나고 있었습니다. 25년 동안 보지 못했던 별들. 아니, 볼 여유가 없었던 별들. 이제는 보입니다. 나는 이제 나를 위해 산다. 더 이상 투명 인간이 아니다. 나는 박영희 작가다.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상쾌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또 어떤 이야기를 쓸까?